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거대한 10m 높이의 콘크리트 옹벽 옆을 걸어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져보면 아주 딱딱하고 뭐랄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견고해 보이잖아요. 네, 겉보기에는 모든 게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안도감마저 들죠. 맞아요.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벽 너머에서는 그 수천 톤의 흙이 쏟아져 내리기 위해서 벽을 도로 쪽으로 막 맹렬하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곳으로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보통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이 그냥 가만히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옹벽은 끊임없이 요동치는 거대한 자연, 그러니까 흙과 매 순간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전장이나 다름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힘의 균형, 옹벽의 활동 안정성에 관한 총 14장의 전문 슬라이드입니다. 단순히 콘크리트 벽이 밀리지 않게 막는 수학 계산을 넘어서 중력을 이기고 자연의 힘을 역이용하는 엔지니어들의 놀라운 발상의 전환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기대되네요. 거대한 옹벽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무작정 벽을 무겁게 만드는 대신에 어떻게 작은 활동 방지벽 하나가 물리학의 룰을 완전히 바꿔버리는지 알아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핵심 미션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장을 펴보시죠. 이제 1번 슬라이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1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옹벽의 가장 치명적인 위협인 활동, 즉 슬라이딩 현상이 나옵니다. 활동은 말 그대로 옹벽이 흙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앞으로 쭉 미끄러져 밀려나는 현상이에요. 벽 전체가 통째로 밀려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옹벽 배면에 있는 거대한 흙이 중력 때문에 쏟아지려 하는데 벽이 막고 있으니까 그 힘이 수평으로 전환돼서 옹벽의 등을 계속 떠미는 거죠. 가만히 서 있는 줄 알았는데 뒤에서 엄청난 덩치가 등을 계속 밀고 있는 셈이네요. 이 힘이 얼마나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지 다음 2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2번 슬라이드에는 그 줄다리기가 시각화되어 있습니다. 붕괴를 유발하는 구동력, 즉 주동 토압이 밀어내면 옹벽 바닥의 마찰력과 흙의 점착력이 합쳐진 저항력이 이를 막아내는 끝없는 싸움이죠. 밀어내려는 자와 버티려는 자의 싸움이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3번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3번 슬라이드는 마찰력만으로는 부족한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설계 기준을 보면 안전율, 즉 구동력 대비 저항력의 비율이 1.5를 넘어야 하거든요. 무조건 1.5배의 여유가 있어야 안전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연 상태의 흙은 변수가 너무 많아서 단순히 옹벽의 무게만 늘려서는 이 1.5라는 기준을 맞추기 힘든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마치 되게 미끄러운 빙판 위에서 무거운 철문을 등으로 막고 서 있는 거랑 비슷하네요. 문이 계속 밀리니까 내 몸무게만 더 늘리겠다고 막 햄버거를 폭식하는 격이잖아요. 하하,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결국 무거운 신발에 신는 게 아니라 얼음을 파고들 뾰족한 스파이크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맞아요. 엔지니어들이 고안해낸 그 스파이크의 정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 4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드디어 나오네요. 네, 4번 슬라이드에 등장하는 이 작은 돌출부가 바로 게임의 룰을 바꾸는 마법의 열쇠, 활동 방지벽, 쉐어키입니다. 옹벽 접한 두께의 3분의 1 이상 높이에 폭은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꼬리표처럼 생겼죠. 옹벽 전체 크기에 비하면 진짜 작네요. 이게 왜 마법인지 설치 전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 5번 슬라이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번 슬라이드는 설치 전의 모습인데요. 방지벽이 없으면 옹벽이 미끄러질 때 파괴면이 콘크리트 바닥과 흙이 만나는 그 평평한 경계선에서 발생합니다. 콘크리트랑 흙, 두 재질이 만나는 곳이요? 네, 그런데 이 두 재료는 너무 이질적이잖아요. 콘크리트는 매끄럽고 흙은 입자니까 서로 꽉 물어주지 못해서 마찰 계수가 절반 가까이 반감되어 버립니다. 가진 힘의 절반도 못 쓴다니 진짜 억울하겠네요. 하지만 활동 방지벽을 넣으면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다음 6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6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파괴면이 콘크리트 바닥을 벗어나서 아예 흙 내부 깊은 곳으로 강제로 이동합니다. 잠깐만요. 파괴면이 흙 내부로 강제 이동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게 진정한 발상의 전환인데요. 이질적인 재령의 얕은 마찰에 의존하던 것을 방지벽이 흙 속에 푹 박히면서 흙과 흙이 맞물리게 바꿔버린 겁니다. 와, 흙끼리 부딪히며 미끄러져야 하는 상황으로 만든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흙과 흙이 맞물리니까 마찰력이 반감되지 않고 내부 마찰각과 점착력이 100% 발현되는 거죠. 나를 밀어내려는 적,
즉 흙의 힘을 이용해서 오히려 흙을 방어하는 셈입니다. 구조 형태를 아주 살짝 바꿨을 뿐인데 재료의 한계를 완벽하게 돌파해버렸네요. 자, 이 놀라운 변화를 수학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이제 7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7페이지는 활동 안전율 공식을 분해해서 보여줍니다. 먼저 옹벽을 밀어내는 근본적 원인인 구동력을 수학적으로 확인하고요. 그럼 이 밀어내는 힘에 맞서는 든든한 아군들을 만나보죠. 다음 8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8번 슬라이드에는 저항력의 세 가지 기둥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수직 하중에 의한 마찰 저항, 두 번째는 바닥면의 부착력, 그리고 세 번째는 전면부에 쌓인 흙이 버텨주는 수동 토합입니다. 방지벽을 설치하면 이 중 마찰 저항과 부착력이 엄청나게 격상되는 거죠. 네, 여기서 공식을 보니까요. 저항력에서 위에서 누르는 수직 하중에 의한 마찰 저항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럼 이 활동 방지벽을 옹벽 바닥에 대체 어디에 달아야 이 힘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건가요? 와, 정말 예리한 질문입니다. 엔지니어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죠. 그 위치 선정의 딜레마를 다음 9번 슬라이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앞쪽이냐 뒤쪽이냐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9번 슬라이드는 접한 전면, 그러니까 앞발 쪽에 설치했을 때를 보여줍니다. 앞쪽에 달면 앞쪽 흙의 수동 토합을 모으는 데는 유리하죠. 오, 그럼 앞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마찰력은 위에서 누르는 상부 하중이 필수적인데 옹벽 앞발 위에는 흙이 거의 없거든요. 누르는 힘이 적으니 마찰력 상승이 미미하고 만약 앞쪽 흙이 씻겨 내려가면 정말 치명적입니다. 아, 스파이크를 신었는데 그쪽 발에 체중을 안 실은 거랑 똑같군요. 그럼 반대쪽은 어떨까요? 이제 10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10번 슬라이드는 접한 후면, 즉 뒷발 쪽에 설치했을 때의 역학적 우위를 보여줍니다. 옹벽 뒤쪽에는 거대한 상부 체움제 하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아, 그 엄청난 흙의 무게를 온전히 다 받아낸다는 거군요. 네, 그 거대한 하중을 온전히 다 받기 때문에 마찰 저항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시공할 때 철근을 연결하기도 훨씬 우수하고요. 이 두 위치를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1페이지의 비교표를 보시면 왜 실무에서 접한 후면 설치가 가장 일반적이고 권장되는 최적의 해답인지 명확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뒤에서 흙이 맹렬하게 미니까 버티려면 무의식적으로 앞발에 힘을 꽉 줘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뒷발의 체중을 묵직하게 싣는 게 정답이군요. 이거 완전 씨름해서 상대방이 밀고 들어올 때 앞다리가 아니라 엉덩이를 빼고 뒷다리에 중심을 두고 버티는 거랑 똑같은 원리네요. 하하, 맞습니다. 힘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게 아니라 가장 든든한 하중이 있는 곳으로 중심을 이동시켜서 구조적 이점을 챙기는 진짜 현명한 설계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직관을 뛰어넘는 완벽한 설계도 실제 규정에서는 또 다르게 다루고 있다면서요. 다음 12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네, 12번 슬라이드는 국가 설계 기준 교차 검증 내용입니다. 활동 방지벽을 설치하면 흙의 전단 강도를 100% 적용하는 건 인가해 주는데요. 아주 무서운 단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장내 굴착 우려 시 전면부 수동 토합은 무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까 앞쪽에 쌓인 흙이 문지방처럼 든든하게 버텨준다고 하셨는데 그걸 무시하라고요? 규정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요? 이 규정이 왜 그렇게 무서운 경고지? 이제 13번 슬라이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3번 슬라이드의 그 이유, 바로 현장 실무의 뼈아픈 경고가 나옵니다. 서류상으로는 옹벽 앞에 흙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배관 공사나 도로 확장한다고 포크레인이 와서 언제든 그 흙을 파내버릴 수 있거든요. 헉, 그러면 누군가 앞쪽 흙을 파버리는 순간 버텨주던 수동 토합이 통째로 0이 되어버리겠네요? 맞습니다. 서류상 안전율이 1.5를 넉넉히 넘겼더라도 현장에서는 굴착기 한 번에 저항력을 순식간에 상실할 수 있다는 뼈아픈 현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 결국 완벽한 설계란 서류상의 숫자가 아니라 통제 안 되는 현실의 변수까지 전부 다뤄야 하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14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14번 슬라이드는 현장 실무자를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입니다. 엄청난 압력을 받으니까 방지벽 자체가 부러지지 않게 전단력과 휨 모멘트를 꼼꼼히 검토해야 하고요. 부러지면 기껏 깊게 파놓은 파괴면이 다시 위로 올라올 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하부 지반이 연약한지도 확인해야 하고 본체와 방지벽을 주철근으로 단단히 연장 배근해서 완벽하게 일체로 거동하도록 완성해야 합니다.
결국 최고의 엔지니어링은 완벽한 수학 공식이 아니라 현장에서는 언제든 예측 불가능한 인간의 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불안전성까지 설계에 포함시키는 겸손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와, 진짜 명언이네요. 자, 오늘 14장의 슬라이드를 통해 살펴본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옹벽의 활동을 막기 위해서 단순히 무게라는 덩치만 키우는 1차원적 해결책을 넘어섰죠. 네, 활동 방지벽을 통해서 파괴면 자체를 깊은 흙 속으로 옮겨버렸습니다. 맞아요. 적의 힘을 이용해서 흙과 흙이 스스로 맞물리게 하는 현명한 설계 방식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활동 방지벽의 원리를 우리의 삶이나 비즈니스에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압박감에 뒤로 계속 밀려나고 슬라이딩하고 계신가요? 누구나 그럴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럴 때 단순히 내가 더 독해져야 해, 더 무거운 짐을 견뎌야 해 라면서 스스로를 짓누를 것이 아니라요. 문제의 파괴면 자체를 내 안에 깊숙한 곳으로 옮겨버리는 그런 작은 활동 방지벽 하나를 우리 삶에도 설치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거군요. 네.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면 여러분을 맹렬하게 밀어내던 그 거대한 압력이 오히려 여러분의 그 자리에 굳건하게 버티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